자, 누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페달을 끝까지 한번 밟아볼게요. 와! 와, 장난 아니다. 멈추고 싶으면 네. 두 개 동시에 놔야 돼요. 아, 두 개 동시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갑니다. 럭셔리한 벤츠도 어디서 구매해야 된다고요? 차 구매, 길잡이, 수입차 판매, 합리적인 구매, 바로 차맥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차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매력적인 차가 나왔어요. G클래스, 이번에 새로 나온 G바겐이거든요.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아, 이름 굉장히 길어요. 말 그대로 전기차라는 얘기죠. 미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기차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이 차는 매력 포인트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G바겐을 사는 사람이라면, G바겐을 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G바겐의 단점을 알고 있죠. 뭐 그냥 디자인이 예쁘다, 승차감이 안 좋다, 이런 거는 이 G바겐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겉핥기로 아는 거예요. 지금 G바겐 출고하고 한 2년 정도, 거의 한 3년 정도 타고 다니면서 드는 생각은, 일단 차 가격 비싸죠. 두 번째 뭐예요? 연비가 개똥망이에요. 승차감 뭐 말할 필요가 없어,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이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이 차는요 그동안 G바겐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을 싹 다 잡고 출시한 정말 매력적인 차예요. 첫 번째, 가격이 진짜 괜찮게 나왔습니다. G450D가 거의 1억 후반이란 말이에요. G63 얼마야? 2억 6천막, 2억 7천막, 에디션 같은 경우 2억 후반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데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얼마일까요? 에디션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시작 가격이 2억 3,900만 원입니다. 얘가 에디션 모델이기 때문에 2억 3,900이지 실제로 그냥 일반 G580 같은 경우에는 2억 초반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G바겐에서도 가성비가 되게 좋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야, 얘가 G63도 아니고 G580이면 당연히 이 가격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얘 출력이나 퍼포먼스는 G63과 경쟁해도 될 만큼 강력합니다. 587마력이라는 이 퍼포먼스와 게다가 네 바퀴에 전기 모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전기차 출시하면은 뭐 그냥 전륜 모터가 전륜에 있다, 후륜 쪽에 모터가 있다, 뭐 사륜 뭐 구동해가지고 모터가 2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얘는 전기 모터가 각 바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바퀴를 다 조종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감속기 통해서 이 전기 모터의 회전수를 이 각 바퀴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2단 변속 기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2단 변속 기어도 그냥 뭐 하나 들어가 가지고 막 조절해 주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각 모터에 변속 기어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전기차면은 내연기관이 가지고 있지 못한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G바겐에든 들어가 있지 않은, G63이든 G450D든 들어가 있지 않은 G턴이 들어갑니다. 이 G턴이 뭐냐면 차가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360도 회전을 해요. 오프로드에 보통 있으면 되게 많이 쓰고, 오프로드 뿐만이 아니라 너 좀 있으면 눈 많이 올 거 아니야. 근데 눈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뭐 못 빠져나가. 근데 갑자기 얘가 G턴 해가지고 그냥 쫙 돌아가지고 바로 뒤로 나가면, 이런 거 내연기가 하지도 못하거든. 근데 얘는 돼요. 그러면서 가격이 G63보다 훨씬 쌉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미친 기능이 뭐냐면 G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요. 뭐냐면 앞바퀴는 돌아가면서 지나가는데 뒤에는 여기가 잠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엉덩이가 흐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세한 거는 주행을 하면서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고, 이거 뭐예요? G바겐 오너분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거야. 초음파 센서 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후진하다가 이걸 박아서 깨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달라졌죠. 이것만 봐도 이게 지금 전기차인지 일반 내연기관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이게 열려요. 이거 그냥 스토리지 박스 같이 수납함이나 아니면 충전기 킷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G바겐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프로드에 되게 강한 차가 G바겐이거든요. 그러면 야, 전기차가 오프로드 어떻게 가? 조금만 주행하다가 배터리 다 떨어지면은 산 한복판에서 야, 이거 충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야, 진짜 이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야, 이거 이름 너무 어렵다. 뭐로 할까? 원래는 EQG라 그래가지고 그 네이밍이 있었는데, 이제 벤츠에서 EQ 브랜드 이제 그 명칭을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G580으로 오늘 그냥 통일을 하죠.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지만 G580으로 좀 얘기를 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392km 갑니다. 완주했을 때. 물론 WLPT 기준 있잖아요. WLPT 기준 같은 경우에는 473km예요.
400km가 훌쩍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400한 초중반은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연비가 괜찮아. 야, 근데 이게 연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상향 평준화 됐잖아요. 400은 무난하게 나오니까. 지금 이 G580 하면 어때요? 크기 자체가 엄청 크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주행 가는 거리가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주행 가는 거리가 392km로 나름 주행 거리가 굉장히 긴 거죠. 근데 어떻게 392가 나오지? 왜냐면 무게도 엄청 무겁고, 보통 이제 전기차라 그러면 공기 저항 개수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공기 저항 개수 자체는 이야기 안 해요. 왜냐면 얘는 공기를 그냥 맞서 싸우고 나가는 차니까 연비가 좋지가 않아.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전기 배터리의 용량이 118kWh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요. 거의 이 정도면 국내에 출시하는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차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이 쿼드 모터 들어가 있는 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118kWh의 대용량 배터리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보통 이 정도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려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해야지만 공간이 나오는데, G58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사다리꼴 모양의 바디온 프레임을 사용하면서도 이 118kW라는 대용량 배터리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댑티브 댐핑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그 G63이나 G450에 안 들어가요. 요거는 좀 그 일반 공도에서 타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다 합니다. 이거 진짜 한번 타보도록 하죠. 실내도 조금 디테일이 달라졌어요. 지금 파란색 시트로 포인트가 쭉 들어가 있는데, 카본 무늬 패턴도 파란색으로 투톤처럼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0.5mm 정도가 전고가 높다고 하는데, 지상고는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지방인 자체가 지상고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 또 뭐가 달라졌죠? 이 터치 패널이 또 들어갔어요. 이거는 계속 이제 이 지방의 오너분들이 좀 요청했었던 사양인데, 터치 패널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냉온 컵홀더도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 열선 핸들까지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열 공간도 사실 뭐 이런 실내나 이런 부분은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나마 좀 차이가 있는 거, 시타이트 단자 요 주변에 불빛이 나오는 거랑 시거재, 그거 말고는 큰 틀에서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등받이 같은 거 조금은 뒤로 눕혀집니다. 뭐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요 차이가 실내 탔을 때는 꽤 큰 차이로 다가오는 거죠. 자, 트렁크 공간은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뭐 보시는 것처럼 기존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납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주방엔이라 그러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은 줄 아시는데, 물론 넓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이제 폭들이 좀 이렇게 좀 좁아요. 그래서 좀 부피 같은 거 있는 거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의외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작은 짐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좀 부피가 큰 짐들은 요 폭 때문에 생각보다 좀 안 들어간다. 자, 그럼 과연 엔진룸에 뭐가 있을까요? 엔진 있을까요? 엔진 없습니다. 일단 이 공간에 프렁크가 있을 것 같지만 프렁크도 없어요. 근데 사실 벤츠가 항상 전기차를 내놨을 때 EQ 했을 때도 그렇고 프렁크를 따로 만들진 않아요. 굳이 여기다 프렁크를 만들어야 돼? 라는 그런 고집들이 있는 건지 프렁크는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충전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2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그래도 이게, 물론 이게 G바겐의 감성이긴 한데 전동으로 넣어줬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10%에서 80%까지 충전은 32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연비 390km, 실주행은 아마 500 초반까지는 나올 거예요. 그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라고 한다면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타고 다니는 데는 절대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유지비, 주방엔 탄 오너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G450D가 인기가 많았었던 것도 연비예요. 전기로 넘어가면서 물론 전비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기름값보다 확실히 저렴하죠. 자, 직접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G580은 일반 뭐 G63이나 G450D에 비해서 본인 높이가 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70이 그냥 내연기관이고, 이제 G580 이 E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85. 얘가 이제 그 세 가지의 모드가 있어요. 일단은 G턴, 그리고 G 스티어링 휠, 그다음에 이제 G 크롤. Intelligent G Crawl Function. 발음이 오지시는데요? 이런 거 부담스러워하시죠? 너무 좋네요. 왜냐면 저도 아이거든요. 근데 아이인데도 아이가 아이를 만나면 되게 이제 장난치는 스타일이라서 이거 알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D-가 시속 2km, 2-3km.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리로 가되나요? 돌려. 내리막에서 속도를 네. 제어하면서 유지해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그러면 이제 패들 시프트가 두 개인데 하나를 더 당기면 D. 요거 D는 한 5km 정도.
그냥 크루즈 컨트롤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누르면 8km. 좀 발 뗐습니다. 무페달이에요. 오. 브레이크나 악셀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패들 시프트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네요. 자, G 스티어링 휠을 한번 해볼게요. G 스티어링 휠은 지금 각 네 바퀴에 모터랑 변속 기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변속 기어와 모터를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한다면 뒤쪽 있죠. 뒤쪽에 있는 바퀴는 잠깁니다. 반대편에 있는 조수석 뒤에 있는 바퀴 3개가 같이 돌아가고 운전석 뒤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선회하는 방향에 있는 바퀴가 안쪽 뒤에가 잡히니까 뒤가 미끄러지는 거죠.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요거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살짝 바퀴, 악셀 안 밟은 거거든요. 이 회전 반경이 표정이 좋지 않으시죠? 저 악셀 안 밟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악셀 안 밟았어요. 악셀 안 밟았습니다.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나 오프로드 하지 않을 건데 이게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 공도에서도 되게 좁은 뭐 골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좀 빠져나가기 힘든 공간에 이런 G 스티어링을 활성화하면은 그냥 쑥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회전 방향 짧게 들고 나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 시엔 언제든지 유효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진짜 그냥 골목이나 주차장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오프로드 모드에 적합한 모드이기 때문에 네. 이제 포장된 도로에 서면은 타이어가 조금 꺾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겉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가 전에 450D나 63에는 중간 센터락에서 6대4라는 공간 로렌지를 활성화했을 때 5대5 배분을 동력을 전달을 해서 네. 리어라고 켰을 때는 앞에 50, 뒤는 좌우 25, 25를 따로 전달하거든요. 네. 세 번째 프론트까지 하면 25, 25, 25, 25 네. 따로 전달하지만은 얘는 디플락이 따로 없습니다. 트랜스퍼 케이스도 없이 각 휠에게 듀얼 조인트 샤프트가 프론트 엑셀 하우스에서 모터 2개가 그 샤프트를 통해서 휠 가까이 장착이 다 각 모터의 각 휠에게 그다음에 휠옷이 그때 100에서 0까지 필요한 만큼 바로 직각적으로 보통 이런 전달. 이제 디퍼렌셜하게 되면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막 작동이 되는데 얘는 전자식. 모터 가변 이전에 이전에 비해서는 그런 좀 충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걸러주네요. 일단은 제가 아까부터 설명드렸던 어댑티브 댐핑 시스템이 충격을 방지하는 이런 승차감의 안정성과 편안함을 선사해주는 그 댐핑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천천히 네. 하면서 자, 세 바퀴 지탱을 해보셔서 멈춰 보셔도 됩니다. 차문을 열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차체 비트는 동선이라든가 차량의 무게를 한번 굉장히 가볍거든요. 쏠려 있는데 굉장히 가볍죠. 예. 네. 잘 모르겠지만 가벼워 보입니다. 여기 또 G턴하면 또 혼내실 거죠? 저희 G-스티어링. 설명 탈게요. 저희 폰 슬로브 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벌써 많이 깔려 이게 많이 저희 네. 왼쪽 바퀴 살짝 걸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올라갈게요. 있도록? 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이 카메라가 알아서 활성화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서스펜션의 네. 댐핑, 스피드 늘리는 만큼의 우와. 조수가 있습니다. 20. 너무 길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해요. 아, 이렇게 안 쓰러지죠? 오, 31도인데요? 35도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공식적인 공식적인. 35도. 자, 이제 동항이죠. 내연기관은 기본 그냥 뭐 G450이나 G63은 70cm 도강이 가능하고 G580 같은 경우에는 85cm까지 도강이 가능합니다. 이 15cm가 더 늘어난 이유는 밑에 이제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 팩이 이 밑에 보호도 되잖아요. 일단은 방수가 다 처리돼 있어요. 방수팩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0.6cm 정도 좀 높아져서 도강 능력도 좀 더 훨씬 더 좋아지고. 오, 이거 거의 이 정도면 침수 아닌가? 다른 차들은 침수 아닌가? 이 정도면? 되게 불안하시는데요? 어항 잠수함이에요. 통합 컨트롤러가 사라졌죠. 물론 이걸 통해서도 조작할 수가 있는데 통합 컨트롤러가 사라진 게 이 터치 패널이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기존 이제 G바겐 오너들이 왜 이 터치 패널 안 넣어주냐 막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약간 전기 모터 소리가 좀 들어오긴 하네요. 좀 밟거나 하시면은 시동 키고 끌 때도 G로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동을 걸어서 사운드 한번 들어보죠. G-로우 사운드라는 거죠. 사자 소리 같은. 사자 소리요? 사자 키우나요? 잠시만요. 너무 인위적이게 만들어진 사운드 이펙트보다 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이거 무슨 소리였지? 할 정도의 그런 고급스러운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오프로드 코스만 주행했으니까 실제로 G580 EQ 테크놀로지 공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냐 간단하게 한번 주행해보면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G박에를 오래 타보셨던 분들은 아마 알겠지만 이런 도로 노면에서 약간 이렇게 좀 굴곡 있는 이런 부분 지나갈 때도 노면의 충격을 실내로 다 유입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G580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잔진동을 꽤 많이 잡아주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지금 타면서 놀라운 게 야, 이게 G박에는 이렇게 승차감이 편해도 돼? 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굉장히 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전기차에 뭐 배터리 들어가고 뭐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승차감은 놀랍네요. 로우 레인지 버튼이 꼭 네. 들어가야 돼요. 로우 레인지 요거 누르면 되고요. 어떻게 써요 여기서? 이제 버튼을 눌러야죠. 뭐죠? 이거 두 개 아닌가? 이거 네, 맞아요. 이거 눌러. 네, 누르면은 이제 활성화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 네. 패들 시프트로 사용을 해요. 핸들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나 왼쪽으로 갈 거야. 왼쪽으로 갈 거면 이거 패드 시프트를 누르고 있으면 돼요? 네, 누르면. 자, 누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어. 페달을 끝까지 한번 밟아볼게요. 와! 와, 장난 아니다. 멈추고 싶으면 네. 두 개 동시에 놔야 돼요. 두 개 동시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갑니다. 야, 두 개 동시에 한다는 게 지금 패드 시프트랑 악셀을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대. 조금만 더 밟아요. 재밌네. 자. 그리고 자, 예. 이 차가 최대 돌 수 있는 한 번 정지 예? 바퀴 수가 2바퀴입니다. 두 바퀴. 네, 계속 내가 밟고 있더라도 2바퀴 대가 되면 그냥 스스로 브레이크 밟고 다시 한번 키고 이때 활성화가 되면 브레이크를 떼셔도 돼요. 네, 떼고 이제 오른쪽으로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티어링 꽉 잡고 악셀까지 그냥 탁. 최대 2바퀴. 멀미 나는데요? 자, 그러면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기존 G450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얘도 기존은 아니에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모델인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가 된 거 말고는 실내 인포 시스템이 조금 더 달라진 거 말고는 외관은 진짜 거의 비슷해요. 범퍼 디테일 조금 달라지고 그릴 조금 바뀌고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승차감, 저 지금 G580 승차감과 G450D 기존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똑같은 코스 같이 달려보죠. 자, G박엔 택시 한번 경험해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가 어느 정도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달라졌네요. 맞아요. 버튼들이 이 네. 락 기능들은 그대로인데 오프로드 콕핏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프로드 전용 화면인 콕핏으로 바뀌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우 레인지와 매뉴얼 기어도 위치가 이 가운데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바뀐 듯 안 바뀐 듯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었네요. 예전에도 항상 이 락 기능들은 가운데 있었는데 조금 더 부가적인 오프로드 기능들을 가운데로 다 집중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조금 더 조작에 대한 편의성을 주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미리 로우 레인지를 전환해서 네. 저속에서 좋은 토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RPM 레인지를 조정해놨고요. 지금 제 페달 한번 봐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페달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엔진 브레이크가 이런 저속에서도 활성화가 돼서 네. 이제 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저속에서 이제 구동력을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엔진 브레이크도 잘 억제할 수 있다라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전면 보닛도 투명 보닛이네요. 맞아요. 투명 보닛 시스템이 이렇게 적용되는데 지금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오프로드 카메라와 투명 보닛이 자유자재로 속도에 따라 전환이 돼요. 자, 그리고 저희의 첫 번째 구간인 G 락 트위스트 구간인데 자, 앞에 있는 안반 지연은 저희가 주행을 해볼 거예요. 그러기 전에 앞뒤 바퀴 구동력을 동일하게 배분할게요. 이로써 이제 바퀴가 공중에 뜨더라도 네. 어느 정도 같은 회전수를 보정해서 휠 슬립이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죠. 엄청 가혹한 구간이죠. 그만큼 이 G 클래스를 경험하기 아주 좋은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우회전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운전자는 네. 지금 차량에 가려서 시야가 차단돼 있어요. 이럴 때 이 투명 보닛을 확인하게 되면 저희 갈 길이 어딘지 또 어느 곳을 밟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편안한 기능이라 할 수 있죠. 왼쪽에 보이는 안반 지형을 둔 거는 이야, 저 높은 데를요? 우와. 하늘을 보면서 하지만 이 노면임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이 적시력을 잃지 않고 락 기능으로 이용해서 공중에 바퀴가 뜨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휠슬립이 발생하지 않죠. 다음 구간으로 이동해 보실 건데요. 다음 구간은 바로 모글 구간이에요. 이게
이제 스키의 장르의 일종인데 네. 저희가 스키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아쉬운 대로 G클래스로 오늘은 모빌 구간을 통과해 보도록 이야, 놀이기구인데요? 맞아요. 여기가 에버랜드니까. 시각과 이탈각이 응. 30도에 달할 정도로 여유롭기 때문에 응. 이렇게 뒷바퀴는 이탈하고 응. 앞바퀴는 진입을 하더라도 하부가 전혀 닿지 않고 응. 잘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런 낭떠러지도 이런 투명 무늬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느 길을 가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와. 이제 다음 구간으로 가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구간은 이제 머드 구간이에요. 머드는 말 그대로 진흙 구간이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붕에 타시는 분들은 다 저거 버튼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다 오늘 이거 설명 들으면 언제 어떻게 쓰는지 다 알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 구간이 아주 그 느낌을 받기 좋은 구간인데요. 센터 트랜스퍼 케이스 락을 활성화한 상태예요. 지금 우와, 우와, 우와. 느끼시죠? 나면 맞아요, 맞아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리어 디퍼런셜 케이스락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활성화 요청 그리고 물리적인 활성화가 되는 순간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립을 잃거나 네. 바퀴가 돌 때 혹은 바퀴가 공중에 떠 있을 때 상황은 맞아요. 동일한 회전수로 만들어 놔서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도 못 나가고 있죠. 저희의 마지막 비장의 수단인 프론트 디퍼런셜 케이스락까지 활성화하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되는 순간 빠져나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구간에 갈 수 있는 마법처럼 느껴지지만 이 1번 트랜스퍼, 센터 트랜스퍼를 눌렀을 때 네. 많은 장치들이 비활성화되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 이제 이 차량의 안전장치들이 비활성화해서 오프로드에 가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일반 상황에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드려요. 위험하기도 하고 기계적으로도 안 좋은 게 이 차량이 강제적으로 회전수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차량의 파손을 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회전 반경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구간이에요. 다음 구간은 사이드 슬로프인데 네. 사이드 슬로프에서는 사면으로 주행하게 될 거고요. 오프로드 콕핏 한번 봐볼까요? 저희 이렇게 버튼 누르게 되면 자 29도의 각도까지 저희가 우와. 기울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최대 측면은 30도까지인가요? 35도까지 오. 이제 저희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35도보다는 더 갈 수 있어요. 마지막 얘기.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앞에 앞유리 한번 봐주시겠어요? 앞범퍼 위치가 가늠이 되시나요? 우와, 이런 각도에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요. 뒷바퀴까지 문제없이 이탈 가능한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도 있죠. 이렇게 다 빠져나오게 되는데 혹시 이 G클래스 4세대의 경우 새로운 기능인 칭찬 기능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칭찬 기능이 있어요? 네, 그건 칭찬 뭐예요? 기능. 자, 우리 G클래스 고생했어. 이러고 토닥토닥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인스트럭터님은 어떤 차를 제일 드림카로 생각하시나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AMG 1을 사고 싶습니다. 저는. 그건 못 사잖아요. 그거 빼고 양산차 중에 AMG 1을 어떻게 사요? 아 잠깐만. 아 인스트럭터님의 재력이라면 살 수 있겠다. 아 여러분들 엄청난 분이에요. 저희 몇 번 만났습니다. 사석에서도. 자 영상으로도 바로 보여지지 않나요? 아까 G80 같은 경우에는 노면의 잔진동을 좀 어느 정도 걸러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G450D 같은 경우 노면의 잔진동을 1차적으로 좀 물론 걸러주긴 하지만 큰 충격들은 일단 들어옵니다. 왜냐면 지금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500kg 정도가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거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가 좀 눌러주는 것도 있을 거고, 게다가 어댑티브 이서스가 들어가면서 노면의 승차감도 많이 걸러주고, 승차감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이 G박에는 헤리티지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외관 디자인도 그렇고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 주행 느낌도 이 오프로드의 감성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다리꼴 모양의 이 바디온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만 봐도 요즘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점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승차감은 가면 갈수록 이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나올수록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요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요 1번, 2번, 3번 도대체 뭔 차일까요? 저희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락이라고 해서 네. 앞뒤 회전수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고요. 네. 리어락 2번의 이 리어락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의 회전수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고요. 3번은 프론트락이라고 해서 지금 조향하고 계신 그 바퀴, 그 바퀴의 양쪽의 회전수를 또 동일하게 맞춰줘서 트랙션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G580과 달리 이 G450은 그 뭐라고요? 다운힐 스피드 레귤레이션 그래서 내리막길 주행 보조 장치가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엔진 브레이크로 내려가는 걸로 맞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일단 이 G450D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도어강의 높이가 70cm 정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G580보다 약 한 15cm 정도가 더 낮습니다.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할 수 있지만 이거 잠겼는데요? 네, 카메라가 잠겨서. 네, 이게 그 강남에 한참 비 많이 침수했을 때 네네네. G박에만 살아남았더라고요. 아. G박에 뭐 랜드로버 네네네. 자, 그럼 63 모델은 어디냐? 이 차가 바로 63 모델이에요. 63 같은 경우에는 그릴, 범퍼, 그리고 휠이 달라졌죠. 휠은 저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벤츠가 휠 디자인도 정말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터치 패널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실내 디자인도 새롭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모션들 있죠.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AMG 시동을 딱 걸었을 때 들어오는 이 계기판에 들어오는 이 모션도 이번에 새롭게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작은 디테일의 차이죠. 이거는 실제 오너가 아니라면은 모르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루프 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액세서리 킷들이 장착이 되어 있긴 합니다. G박에는 이런 액세서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다 들어오지 못해서 약간은 처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G박에는 생각보다 액세서리가 많아가지고 실제 오너분들 중에서 몇 분은 이 액세서리를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뭐 워낙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이게 굳이 얘기할 게 뭐가 있나 싶지만 이 G63 AMG도 지금까지 나온 G63 중에 가장 강력한 엔진과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G580 보고 이 G63을 딱 보면서 야 이걸 왜 사냐? 진짜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저 웬만하면 내연기관 사라 그러잖아요. 얘는 G박에는요 진짜 그냥 G580이 정답이에요. 가격도 심지어 쌉니다. 이거 좀만 시간 지나면 못 삽니다. 지금 뭐 G450 막 몇 대 풀려가지고 막 엄청 출고하는 걸로 아는데 G450이 문제가 아니에요. G450이 아니라 G580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가 사고 싶어하는 전기차가 드디어 나왔구나. 이거는 반박 불가해요. 지금까지 내가 탔던 전기차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완벽한 전기차 중 하나입니다. 꼭 한번 타보세요. 지금 이 G580 EQ 테크놀로지 계약하신 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이거는 전기차 고가의 게임 체인저 대표 모델이에요. 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파 브라보의 QI2 맥세이프 거치대, 요거 우리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붙고요. 게다가 15W의 급속 충전기예요. 그리고 이거 아마 무선 충전기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 텐데 이게 발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열이 금방 받으면 충전 속도가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얘는 냉각 소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없고요. 이게 지금 앰비언트 무드 등 색깔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무지개로 해놨는데 뭐 이 실내 앰비언트와 잘 어울리는 색깔을 조절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앰비언트 거치대랑 시거잭이랑 같이 사용하면 색깔까지도 예뻐. 디자인은 뭐 나무랄 것도 없어. 충전 속도랑 자성까지 기본기까지 충실한 알파 브라보의 QI2 거치대, 늦지 않기 전에 우파몰로